안녕하십니까. OIC 비즈니스 오너 함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지금 전국에서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의 그 높은 온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떠오른 태양의 강렬한 그 더위는, 아스팔트를 녹일 만큼의 더위는 우리 사장님들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그리고 노력하시는 그런 그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더위를 이겨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랠리 영상을 제가 보다가 방송을 놓칠 뻔했는데요. 이 랠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가 생기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랠리 때 그 회장님의 아드님의 오프닝 메시지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햄버거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들 중에 3가지의 단어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좋아요? 얼마예요? 비싸요? 안 사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과 제가 채연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이 옷가게에서 장사하는 모습만 비춰졌었는데, 제가 채연을 만나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더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채윤의 성공 비결,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공의 8단계도 있지만 그 내면의 정신세계인 식스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식스션은 영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edification, association, communication, motivation, 프로모션, 두플리케이션, 이 6가지 션으로 끝나는 명사인데, 요거를 제가 한글로 한번 표현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식스션. 그러면 edification, association, communication, motivation, 프로모션, 두플리케이션, 이렇게 한글로 제가 풀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뜻을 잘 이해만 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려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가 많이 맺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뿌리를 보면 이 나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열매며 잎은 구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정신세계 내면에 있는 이 단단한 뿌리는 추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이 식스션을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이 정신세계를 올바른 정신세계를 잘 받아들일 것인가. 정신적 울타리 안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이 사업이 어렵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에디피케이션입니다. 에디피케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신적, 도덕적인 교화, 감화, 의식, 고양입니다. 교화라고 하는 건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함. 감화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근데 이 교화라는 단어를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렇게 큰 집, 무상급식을 해주는 큰 집에서 교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아까 그 교화라고 하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교화를 보면서 우리 사업은 억지로 지시하고 혼내키고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 목사님께서 죄를 지었던 저분들에게
짜증을 내시거나 왜 그렇게 했어라고 따져 묻거나 하면 교화가 되지 않겠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과거의 잘못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화 스스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목표가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이 교화, 에디피케이션. 자,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도 에디피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리더는 영혼을 향해 말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각자가 지닌 원대함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줬다. 격려했대요. 할 수 있다고 외쳐줬고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업에서 가르치는 것이 부자 아빠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더가 되면 저희는 저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물건을 많이 팔고 영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돈은 리더를 따라간다.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훌륭한 리더가 되거라. 리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리더십이 클까요?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 전빵 사장님이 리더십이 클까요? 리더십의 크기는 영향력. 그래서 돈은 언제나 리더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훌륭한 판매사원이 아닌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에디피케이션에서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가치,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겠죠.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을 만큼 평범한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는 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단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표현을 했는데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능력. 사람들은 대부분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그들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닌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이 성공의 한계치를 부여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은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단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내면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현시키고 고무함으로써 그들이 한계를 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한계치를 부여하지 말자라는 거고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디피케이션은 교화, 감화, 의식, 고양. 에디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선 어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애호해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성공자인 덱스터 에거도 성공은 인간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선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휴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으려면 많은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도 칭찬을 싫어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한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도전을 즐길 수 있게끔 되겠죠.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진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5번째는 미인대칭하고 비비볼 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체험 비즈니스를 접했을 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은 관계 사업이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돼, 에디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셨고, 미인대칭 합시다, 비비볼 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저희가 보드판에 써놓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미인대칭이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않는다. 요거를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스폰서, 업라인, 파트너, 크로스라인을 에디파이 한다입니다. 스폰서는 스폰서로서의 존중, 예우를 해주시고, 또 업라인, 그리고 파트너 역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또 팀워크를 단단히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라인은 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교류는 안 되지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그만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 항상 마음이 불편할 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어봅니다.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미인대칭하고 비비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인대칭은 정말 쉽습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근데 어려운 건 비비흡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이 길어지고 대화가 길어지면 마지막에 비난, 비평, 불평으로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흡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 탓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더분들의 이 가슴 속에는 죽으면 사리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저희가 웃으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가 체은하기 전에는 항상 탓을 했었거든요. 그 신랑 탓. 모든 환경 탓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요거 하면서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 좋은 환경 그런 건 없다. 좋은 학생이 있을 뿐이다. 좋은 배경, 좋은 인맥. 허나 꼭 좋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자질이다. 누구도 아닌 내 탓이다. 어떤 문제가 생긴 건 다 내 탓이다 하면 미움이 정말 많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비블 하지 않고 내 탓이다를 꾸준하게 가슴을 쳐보시면 아마도 우리 사장님들의 팀은 단단하게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불변의 진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항상 스폰서님한테 많은 것들을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파트너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바라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님들이 나한테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먼저 그분들에게 대접을 먼저 해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이 관계가 돈독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파트너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꿍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고민하는 비즈니스를 펼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association은 협회라는 단어입니다. 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해 유지해 나가는 모임. 그러니까 협회는 같이 함께 모인다는 거죠. 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교육을 합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죠. 성공해 나가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내적인 성장을 일구어 나가는 핵심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을 먹고 살려면 벼농사를 지어라. 10년을 먹고 살려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먹고 살려면 인재를 키워라. 그럼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 비즈니스는 평생 증가 상속, 매일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일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나도 성장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도 같이 함께 성장이란 걸 해야 됩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평생 교육이라는 영상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생 교육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개발과 전문화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에는 지식과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21세기에 관련된 유일한 기술은 신지식을 배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급속도로 쓸모 없어지니까요. 스티븐 코비는 현재의 지식은 2년 만에 절반이 될 거라 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의 반 이상이 2년 안에 소용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이 배워야 합니다. 농구 코치인 펠라일리는 나아지지 않으면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계속 배우기 위한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자기 분야에 관한 글을 읽으세요. TV, 라디오를 끄고 신문을 접어놓고 자기 분야에 대한 글을 읽으세요. 가장 좋은 읽을 거리는 책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베스트셀러를 읽으세요. 책에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책을 읽으세요.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책을 읽었고 1년 내 연봉이 2~3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가능한 한 모든 강좌를 들으십시오. 자기 분야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강좌와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가가 수년 동안 연구한 강좌를 들으십시오. 검증되고 검증된 강좌 말입니다. 강사는 수천 시간을 연구한 주제를 몇 시간 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좌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것입니다. 이런 강좌는 여러분이 평생 또는 2~3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을 2~3일 내에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다고들 하지만 책을 살 수 없고 강의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성공한 치과 의사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소개한 이 치과 의사는 53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200만 매각하고 은퇴했는데 은퇴하기 바로 전에 은퇴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8년 전 참석했던 치과 의사회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국제치과의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까지 방문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했는데 총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강의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성형수술에 관한 것으로 환자의 앞턱뼈 전체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시술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워졌고 효과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의사는 미국에 돌아와 이 시술을 시작했고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치과 의사들조차 직접 찾아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로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8년 후 53세에 은퇴한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디서 그런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수 있는 방법은 차에서 교지를 청취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연간 500 내지 1000시간을 운전합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차에서 교재를 들으면 정규대학 과정의 수업량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을 더욱 존경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욱 매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고 읽고 배우고 연마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내 미래는 정말 멋질 거야. 내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나야. 자부심, 자존감, 자신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승진도 빨라지고 연봉도 높아질 것입니다. 잘 보셨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저희가 고객더 중에 미팅 참석을 100% 하자라는 이런 취지 역시도 함께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꿈과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배워서 가르쳐 주어 깨닫도록 돕는 교육 사업이 바로 저희 비즈니스입니다. 교육은 노후를 위한 최상의 양식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멋진 노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그냥 나이만 드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최상의 양식입니다. 이 어소시에이션을 다시 한번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가는 모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 협력, 연계, 유대, 친교, 팀워크가 더 중요합니다. 모였을 때 이 협력이 생겨야 되고 더 많이 팀워크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관계성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비즈니스라고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관계는 모여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친밀해지는 것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분들도 많이 저희는 관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명단 중에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 역시도 그들과의 관계가 동독해지면 뭐든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일반 소비자셨는데 너무 긍정적이고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았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과 함께 꾸준하게 우정을 쌓아 나가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모임에 초대했었고, 저 초대가 되면서 더 큰 비전을 보시게 되고, 그러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뛰면서 그 결과값을 만들어낸 경우가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친해지는 것부터 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친교를 나누어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 간다. 친해지면 팀워크가 돈독해지죠. 보통 우리 사업을 그만두지 않는 분들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업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깊은 우정이 있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있거나, 세 번째는 돈을 벌겠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정을 쌓고 친해지면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단단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겠죠. 다섯 번째는 팀워크의 좋은 라인 관계십, 즉 3C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C이라고 하는 건 스폰서십, 파트너십, 크로스라인십입니다. 스폰서십은 리더십이죠. 리더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잘 따르셔야 되겠죠. 잘 따르는 리더가 잘 리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라인십은 칭찬과 격려, 개인적인 사업적인 교류는 안 되지만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만났던 스폰서와 파트너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하지만 잘 보지 않았던 크로스라인에게 엄청나게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으면 항상 함께했던 스폰서와 파트너들보다도 더 큰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3C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좋은 인간관계, 라인십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죠.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의사소통과 전달의 중요성이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봤던 소아 사자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소아 사자는 정말 많은 사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불통이 됐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네, 소는 고기가 싫었을 것이고 사자는 풀이 싫었을 것이고. 근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마지막 한 말이 난 최선을 다했어 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최선은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때는 기교나 기술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가 소통의 핵심입니다.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좋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나누어 공유하는 것이 공감의 원천이며 소통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나누는 일이죠. 저희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서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며 공감하는 비즈니스죠. 저는 처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제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제가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은 누구나 다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핀이 올라가더라도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경험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경험을 나누며 공유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사업의 커뮤니케이션의 원천이죠. 네 번째는 스폰서 업라인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 정기적인 상담이 7번째 단계에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상담을 할 때 그 스폰서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방향 설정에 따르지만 가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스폰서님들에게 통보하는 식의 소통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업라인들과의 소통은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면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폰서님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님들이 먼저 전화를 해서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라고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도적인 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들께 먼저 전화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나의 꿈이 명확하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정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스폰서님하고의 소통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불통이 되고 그러면 진짜 소하고 사자처럼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님들 역시도 사업을 진행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다 보니까 함께 으쌰으쌰해서 힘을 내는 파트너와 함께 소통을 하고 먼저 전화해주고 그 꿈을 명확하게 이뤄내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스폰서님들께 먼저 전화해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1회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담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담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사업의 확장성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의 중심,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소통은 많이 경청해 주는 것도 소통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파트너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요걸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 겨울 양지 바른 곳에 3명의 남자가 모여 더 양지 바른 곳에 앉기 위해서 내기를 했대요. 내기는 누가 더 술이 약한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이야기했대요. 나는 밀반 옆을 지나가면 술이 취하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이어서 말했답니다. 나는 술 이야기만 나와도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벌써 취했어요. 세 번째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대요. 벌써 취해서 쓰러진 것이죠. 가장 양지 바른 곳은 당연히 세 번째 남자의 몫이 됐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청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진다는 거죠.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청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우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동기부여죠.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실제적으로 저는 체인 비즈니스에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채연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제가 저를 동기를 부여시켜서 어떤 일을 했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그냥 저냥 시간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었는데 채연을 만나서 스스로 나의 내면의 성장을 부추길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나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변화하고 큰 목표가 생겼던 이런 경험들은 채은에서 이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타인을 동기부여시키려면 내가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미팅을 할 때 파트너분들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 설명을 진행하고 말수를 진행을 하는데 내 내면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면 그 전달이 강력하게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동기부여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충만한 십으로 할 수 있다를 외치고 긍정적인 텐션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나부터 동기부여 받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꿈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채연을 만나서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고 항상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저였기 때문에 꿈은 깨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실패에 대한 학습으로 인해서였겠죠. 근데 제가 꿈을 키워나가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꿈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내가 원하는 꿈을 생각하면 그만큼 변화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춰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저희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영업하고는 다른 일이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뛰어야 되는 거, 누군가를 밟고 내가 우뚝 서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면 나의 꿈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이런
저희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구나.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냐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보상하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나 스스로를 낮추고 비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나가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윤에서 이런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칭찬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닉 부이치치의 영상을 보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비전, 동기부여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때 제가 저를 스스로 칭찬을 해봤습니다.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팔이 있음에 감사하고,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보이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입이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스스로 칭찬하면서 더 기분이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나에게 투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예전에는 그 마음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동복을 할 때는, 옷가게를 할 때는 돈이 중요했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서 이거를 나눠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았던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 아까워, 돈 아까워, 돈 아까워. 그래서 저는 꽃을 싫어했었어요. 신기하죠. 꽃은 그냥 돈 아까워, 언젠가는 시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첫 결혼기념일일 때 저희 신랑이 꽃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카드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엄청 화를 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저는 저희 신랑도 꽃을 저한테 선물을 하지 못했었죠. 근데 제가 채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한 게, 내가 기분 좋은 일을 찾았어요. 그 순간이 행복하면 좋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저한테 꽃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선물하면서 그 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더 큰 꽃을 나한테 선물해야지. 그러면 스스로 저에게 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책을 보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버는 소득에서 일부분을 저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저의 기분 좀, 저의 환경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은에서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고, 더 좋은 환경에 더 많은 파트너분들과 함께 이런 경험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너는 정말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제 뇌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줌을 참여하시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 적은 금액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끊임없는 학습으로 스스로를 돕고, 그러니까 자기 후원이라고 하죠. 셀프 모티베이션,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행복한 결과만 있었던 거는 아니었겠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 얼마만큼 내가 내 스스로를 긍정으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새벽에는 항상 저는 책을 보면서 스스로 주문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하자. 그래서 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처음 채연을 만나서
1박 2일 캠프를 갔었는데 저희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생상의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주문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항상 멈추지 않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셀프 모티베이션은 항상 15분 책을 읽고 또 시청각 자료를 보고 듣고 그리고 미팅에 100% 참여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고개더 중에 3가지죠. 자, 그래서 고개더는 성공을 향해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고개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 받는 셀프 모티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건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빌 게이츠 역시도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채은을 만나기 전과 후는 책을 안 읽었었던 함지훈과 또 책을 읽게 되고 사랑하게 된 함지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번에 PSTC 9기가 진행이 되는데 9기 맞나? 9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PSTC 필독 도서를 통해서 더 많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오디오, 아침마다 듣는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 하실 수가 있고, 데일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멋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감정을 움직여서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프로모션은 머리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달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뛰어야 되잖아요. 가슴이 뛰어야지만이 진정한 프로모션이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미쳐야지만 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업을 미쳐서 하시는 분들은 프로모션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은 이 지식과 정보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앉아 있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가슴으로 저희 비즈니스를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 발표나 공지사항과는 이 프로모션은 차원은 다르겠죠.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프로모션이죠. 무미건조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가슴과 감정에 호소하여 두 눈에 활활 타오르는 미팅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을 전달을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제가 전달하는 이 감정을 전달받아 내가 이야기하는 환경에 초대가 돼 있을 겁니다. 프로모션은 비대면으로는 부족하죠.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함께 진행을 하는 게 프로모션이라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각 개인별로 프로모션을 세분화시켜 다르게 진행하며 미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미팅에서 얻을 수 있는 결실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나 방향성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책을 프로모션해야 될 분이 계시면 책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또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셔야 될 분들은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저희의 엄청난 대단한 대체 불가한 제품인 리셀이나 OIC에 대한 필요가 진행이 되는 타이밍이시라면
그분들에게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은 각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프로모션을 세분화시켜서 그분들에 맞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은 시스템은 방향이고 열정은 속도, 프로모션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은 티업과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티업은 골프장에서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드라이브를 치는 거잖아요. 그럼 공을 더 좋게 보이게, 공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 그래서 티업, 프로모션, 에디파이, 패스는 더 크게 보이도록, 더 좋게 보이도록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마케팅은 프로모션 사업입니다. 제품 체험이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제품을 체험해서 제품을 프로모션하면 그들은 제품을 써보고 싶고 궁금하게 되고, 미팅을 참여해서 미팅을 프로모션하면 이 공간이 궁금해지고 공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성장의 가속도를 제공을 해준다 그랬죠. 회사 자랑, 제품 자랑, 미팅 자랑, 비전 자랑, 사람 자랑, 정책 자랑. 자랑을 한 만큼 그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정적으로 외쳐서 핫 이슈를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듀플리케이션입니다. 듀플리케이션은 복제죠. 검증된 패턴을 따라 반복하여 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 만나는 소비자든 뭐 가망 명단이든 초기부터 복제를 위해 집중하고 후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개인적인 기교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계속적으로 나의 능력치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복제를 위해서 집중하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저희는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24명의 1시간을 소유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영업을 하다가 쫓겨난 적은 있지만 영업하고는 너무너무 달랐던 게 이 레버리지 효과였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들의 시간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리더분들은 산하에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의 소비 패턴, 비즈니스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거랑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24시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의 24명의 1시간에 집중한다면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복제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복제라고 해서 그들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멋져지고 내가 더 시스템에 합류가 돼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이 되면 그게 새로운 내가 되는 거잖아요. 복제라는 거는 리더만이 리더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리더가 아닌데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리더가 될 거라는 상상은 그거는 말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만이 리더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가장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다. 반복이 재능을 앞선대요. 저는 우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은요,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거는 제가 서울대를 가거나 제가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건 불가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우리 비즈니스가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거라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 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결과값이 만들어지지 않은데 계속 그 방법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 나간다면 지치게 되고 다시 한번 지치게 되죠.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방법을 바꿔 나가면서 시스템으로 같이 함께 풀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복제의 요소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복제의 요소는 시스템, 팀워크, 멘토십, 조직 문화입니다. 스폰서의 경험은 참고하고 그룹의 정신세계는 하나로 가야 하고 행동은 꿈의 크기만큼 하고 시스템은 그대로 복제한다. 넥스터가 말씀하셨죠. 스폰서도 사람이죠. 그죠? 사람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저의 비즈니스죠. 그래서 사람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때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은 사업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시스템 복제입니다. 시스템 복제의 3원칙은 learn, do, teach. 올바로 배워서 배운 대로 행동하고 가르쳐 주어 깨닫도록 돕는다. 여기에는 깨닫도록 돕는 게 있죠. 혼내키고 화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런두 티치 시스템 복제의 3원칙을 잘 행해 보신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쉬워지겠죠. 그럼 무엇을 반복해서 복제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복제한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복제한다. 자세와 습관, 리더십의 형성, 그리고 시스템의 올바른 방향, 시스템의 구성 체계, 방법론과 행동론을 복제한다. 성공의 결과는 복제할 수 없지만 과정은 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맞이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복제와 반복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리더로서 복제해야 할 5가지 자세를 복제하셔야 됩니다. 자, 이 리더의 자세 5가지는 배우려는 자세, 긍정적인 자세, 열정적인 자세, 인내하는 자세, 당당한 자세. 근데 저는 채용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리더의 자세를 잘 익히고 행해 보신다면 정말 멋진 삶을 사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장님들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범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가르칩니다. 시스템 안에서는 반복이 재능을 앞섭니다. 항상 반복과 재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꾸준하게 반복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들을 훨씬 앞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봐서도 저는 무지무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공 시스템을 따르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의 행동론인 DDC 그리고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성공 시스템과 함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셀프 체크하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래라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을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스템은 이거저거 하라고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스템이 복제가 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행동들과 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시스템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진짜 자유가 찾아오구나라고 저는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속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자유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이 식스션 6가지의 정신 세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6가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행해 보신다면 정말 멋진 큰 그룹의 리더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살아온 날 중에 가장 성숙된 날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도 채은과 함께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그 열기처럼 열정 가득하게 살아나가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시길 항상 응원드립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